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조합으로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업종별로 이제 배너 광고 매체 어떤 매체를 활용하시면 좋을지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업종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계정별 이제 업종으로 해서 직접 선별을 해보았고요. 총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남녀 뷰티 업종이 될 것 같고요. 네, 뷰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구 업종. 네, 근데 글씨가 너무 커서 잠시만요. 뷰티. 두 번째로는 가구 업종. 세 번째로 창업이나 좀 DB 쪽으로 해서 DB 네. 업종으로. DB 업종. 네. 네. 마지막으로 주얼리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종별 배너 광고 매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배너 광고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구글보다는 네이버 GFA나 메타 위주로 좀 배너 광고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네이버나 메타 쪽이 네네. 좀 젊은 층도 많고 해서 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재상 마케터님께서는 이 4가지 업종 중에서 혹시 어떤 업종을 한번 담당해 보셨을까요? 저는 지금 남자 향수 업체 뷰티 쪽이랑 그리고 가구 네. 업종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 향수. 오, 남자 향수 되게 좀 특별한 것 네, 같아요. 향수 광고를 뭐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서 그럼 혹시 이 3가지 매체 중에 어떤 매체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가 제일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네. 향수가 네. 그 온라인 시장에서 좀 냄새를 직접 맡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네네. 좀 소재를 통해서 네. 시트러스의 경우 뭐 오렌지가 보인다거나 음. 좀 시원한 향이다 이러면은 하늘을 네. 배경으로 네.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소재를 써가지고 네. 배너를 그 배너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어, 특징을 담아낸 소재를 활용. 네. 네.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이 본인을 꾸미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젊은 20대, 30대 남자분들이 인스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타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좀 즉각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상 마케터님께서는 메타 광고를 선택하신 이제 주 이유가 어쨌든 그럼 타겟이 되는 거네요. 네, 타겟이 20, 30대가 많으셨군요. 네네. 그럼 남자 2030이셨다. 맞아요. 저도 이제 뷰티 업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매체별로 물론 특징이 다 있잖아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저는 가장 넓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높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30 특징이다 보니까 되게 매체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뷰티 업종이 저는 여자 브랜드인데 거기는 이제 베이스 뭐 비비나 컨실러 이런 베이스를 주로 다루는 브랜드예요. 근데 주 고객층이 30, 40이 조금 많아요. 근데 20대 30, 40이 많지만 20대 고객이 전혀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메타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40, 50을 조금 40대가 아니면 겹쳐 있다 보니까 GFA도 같이 이번에 추가를 해서 피드형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FA가 좀 연령층이 높은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네, GFA 되게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메이크업. 그래서 저는 메타랑 GFA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만약에 재상 마케터님도 남자 향수인데 고객층 한번 파악해보시고 네. 40대나 50대 고객층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네. 전 GFA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메타랑 또 GFA랑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소재 역시 결이 좀 그 성과를 보면 잘 나오는 게 다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는 브랜딩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많이 안 쓰고 오히려 브랜딩의 좀 분위기,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분위기에 조금 초점을 두었다면 GFA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구를 좀 강조한 소재에서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잘 나오는 상품 역시 메타랑 GFA가 조금 다른 게 메타는 BB가 잘 나오는데 GFA는 또 컨실러가 좀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직접 운영해보면서 이런 성과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연령층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젊은 네. 분들은 BB를 많이 구매를 하고. 네, 맞습니다. 오, 그렇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가구 업종도 혹시 운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 가구 업종을 하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가구 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랑 GFA를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 4인 이상 가정에게 보급되는 가구가 있고 네. 1인 가구에 들어가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면 보통 20대, 30대 분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1인 가구한테 들어가는 가구는 메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좀 큰 침대라거나 네. 소파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 GFA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매치 분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문구 같은 것도 혹시 다르게 조금 가지고 가시나요? 네, 그 제품 특성에 맞춰가지고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집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접이가 잘 된다거나 오. 공간 활용이 잘 된다. 네네네. 아니면은 좀 20대, 30대 분들이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을 해가지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를 활용하고 있고 네. 가정용 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브랜딩적인 소재가 많이 효율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소재 제작할 때도 배경색을 되게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브랜딩 강조. 네, 네, 근데 저도 이게 동의하는 게 아무래도 가정용 가구는 사실 집이 넓다 보니 넓고 그리고 한 번 살 때 되게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걸 사려면 아무래도 브랜드를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운영을 전략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룰루랑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구 업종은 아니지만 1인 가구 밀키트를 판매하는데 1인 가구라는 소구 포인트는 어떻게 광고하면 좋을까요? 밀키트? 1인 가구 밀키트? 1인 가구 밀키트 되게 신기한데요?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했었는데 네네. 1인 가구 밀키트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편리함이 제일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쉽게 조리하고 쉽게 치울 수 있다는 소구점이 제일 네. 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밀키트다 보니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소구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리 편리함 강. 그러면 매체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오늘 업종별 어쨌든 매체 추천이 좀 메인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메타고요. 네네. 스토리를 넘기다가 갑자기 막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네. 그런 광고를 보게 되면은 저여도 되게 배가 고프거나 할 것 같아요. 네네. 딱 넘기다가 김치찌개 딱 나오고 네. 부대찌개 나오고 하면은 네.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 추가 의견으로 저는 GFA랑 구글 같이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라고 지금 딱 질문을 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인 가구 밀키트를 판매하면 1인 가구 밀키트를 사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볼 때 자취하는 사람들. 네. 근데 주로 자취를 누가 많이 하죠? 20대 대학생들 많이 하고 네. 30대 물론 이제 회사원들도 많이 하지만 회사원이 자취를 한다는 건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이 두 연령층이나 이런 특징이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부모님들이 사서 자녀들한테 주는 경우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인 이제 자녀가 자취를 하시면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항상 시켜주시잖아요, 대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 타겟으로 GFA. 그래서 소재도 소재도 그 문구를 딱 쓰는 거죠. 자취하는 뭐 내 자녀를 위한 간편 조리 밀키트. 네, 밥을 그러네요.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은 내 자녀를 위한 뭐 무슨 밀키트 이렇게 엄마 하면 손맛 이런 거 사용. 맞아요. 그래서 자녀를 걱정하는 소구 포인트 활용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이 혹시 어떤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계신지 아신가요? 구글 지면이라고 하면 사실 네. 제일 유명한 게 네. 유튜브가 되겠고요. 네네. 근데 너무 많은 지면에 노출이 된다고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방금 너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 지면의 최대 장점은 유튜브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저는 항상 배고플 때 유튜브 들어가 너무 늦은 시간에는 먹기엔 좀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먹방으로 약간 대리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구글을 활용해서 유튜브 지면을 활용하는 거죠. 먹방 크리에이터 구독자 타겟. 이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즐겨보는 분들이면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맛있어 보이거든요. 배고플 때 딱 보면 뭐 뭘 봐도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주문으로 이어질 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으로는 DB 업종에 대해서 룰루랑라님이 부모님 타겟은 생각 못했는데 신박하네요 라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DB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DB 업종 중에서 유학원 쪽, 유학원, 어학원 이런 쪽을 지금 맡고 있는데 여기는 매체를 사실 다 해요. 구글도 하고 GFA도 하고 메타도 하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다 할 것 왜 다 하는지 한번 추측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진짜 추측이니까 편하게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층한테 다양한 지면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선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 GFA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네. 좀 GFA 선정하셨을 것 같고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유학원이다 보니 네. 연령층이 그래도 고등학생 이상일 것 같아서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메타를 고르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네, 제가 바로 답변 안 드리고 이제 재상마케터님께 먼저 질문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 유학원, 어학원 이런 해당 업종은 실제로 그 업종에 종사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시장 특징을 잘 알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뭐 유학원이나 어학원 업종 분들이 보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딱 재상마케터님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타겟이 2030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광고 세팅해보면서 찾아보니까 퇴직하고 이제 어학연수나 이런 못다한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30대인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본인만의 시간을 어학연수나 뭐 해외에 가서 더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기 유학이라고 해서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특징은 뭐였냐면 연령대의 구분이 크게 없다. 그리고 당연히 남녀의 구분도 크게 없다. 네, 이게 되게 여러 매체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GFA, 메타 이 해당 업종은 3가지를 다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해당 그 브랜드에 구글을 제안을 드릴 때 이제 어떻게 제안을 드렸었냐면 위에서 저희가 먹방 크리에이터 구독자를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구글 하면 유튜브를 떠올렸고 네. 유튜브 하면 어떤 영상들이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어떤 영상들을 가장 많이 볼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일반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유행을 탔기 때문에 일반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중 하나가 바로 브이로그. 여행 유튜버들. 네, 그리고 후기. 음. 여행 후기나 해외 후기. 이런 게 사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되게 많아졌고 이제는 되게 일반적인 게 됐어요. 네.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브이로그나 여행 해외 후기를 찾아보는 분들이라면 니즈가 확실한 분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구글을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업종 조사를 할 때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내가 진짜로 유학을 갈 사람이라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볼까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 유학원 어학원 검색하면 네,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막 다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찾을 매체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구글로 넘어가서 바로 유학원 후기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진짜 브이로그 형식으로 본인이 뭐 이 유학원 통해서 다녀와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 유학원은 이런 게 좋고 뭐 대형 유학원 그리고 작은 유학원은 이런 장점 단점의 차이가 있다를 오히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매체입니다. 구글. 네. 저는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었다. 맞아요. 당연히 제 나이 또래 분들만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연령층에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게 되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메타랑 GFA도 자연스럽게 추가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빠를까요, 저희? 괜찮겠죠? 속도? 빠르면 댓글로 빠르다고 한번 남겨주세요. DB 업종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네네, 좋아요. 최근에 그 네. 무인 커피 머신 관련해서 오, 그 카페 창업 쪽으로 DB 업종을 하나 맡은 업체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글을 잘 추천을 안 드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업체에는 구글 꼭 하셔라고 했던 것들이 네, 아무래도 창업 업종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타겟팅 하기가 유튜버가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창업을 처음 고려를 할 때 처음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을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창업 업종 문이 들어오는 게 네. 그 일반 네이버 검색의 한 2배 정도 확률이 진짜요? 나오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창업 업종 운영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구글 그 배너 광고를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다른 배너 매체는 안 해보시고 구글만 해보셨나요? 하셨을까요? GFA도 한번 해봤었는데 네. GFA는 아무래도 창업 쪽으로는 그렇게 효과를 크게 못 봤어서 저는 구글 쪽으로 GFA 네. 예산을 다시 투입한 경우인데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네. 업체별로 컨디션도 다 다르고 판매하는 제품도 다르다 보니 네. GFA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네. 일단 저는 구글을 많이 추천드린다는 점. 네. 근데 지금 또 그 GFA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생각해보니까 같은 DB 업종이어도 유학원이랑 무인 커피 머신은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의 또 분야이기 때문에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DB 업종이라고 나중에 뭐 이거 보시는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그냥 DB 업종 광고 뭐 추천 이렇게 검색하시지 마시고 DB 업종 안에서도 더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갖고 가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GFA는 도전은 해봐도 좋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얼리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또 최근에 주얼리 업종을 저희 이제 둘 다 다뤄봤는데 네.
좀 특징이 달랐어요. 그쵸? 저는 저번 방송에서 이제 제가 다룬 주얼리 업종의 그 더 자세한 이 업종만을 담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상님이 담당하셨던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제가 맡았던 업체는 아무래도 웨딩링이 주력 판매군이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SA랑 같이 좀 보는 경우가 많았어서 네. 그래서 메타랑 네이버 SA 그리고 그 GFA 이렇게 세 가지 매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메타랑 GFA요? 네. GFA 운영. 저는 B 업체라고 하고 저는 웨딩링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 그 패션 주얼리였는데 패션 주얼리 치고 금액대가 되게 높은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금액대는 이제 재상님이 담당하셨던 브랜드나 제가 담당했던 브랜드나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둘 다 10대 14K, 18K를 다루는 브랜드였어서 근데 디자인적인 게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메타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혹시 활용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구글을 활용을 안 한 이유라고 네. 하면 저는 사실 그 웨딩링을 구매를 한다고 할 때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보통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서 본다거나 네. 그 전에 메타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구매 전환 자체는 메타에서보다는 오프라인 방문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따로 구글까지는 제안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구매 전환용보다는 노출을 통한 브랜딩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브랜딩 목적으로. 네,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지상님이랑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지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긴장하셔서 잊으신 것 같아요. 제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이제 웨딩 반지 추천 치면 명품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많은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이제 개인 사업자가 살아남기에는 사실 너무 치열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이미 구글 안에는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해당 이런 주얼리 업종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사실 구글 광고가 주얼리긴 하지만 주얼리를 검색했을 때만 그 광고가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보던 사람들이 그냥 주얼리 광고 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글 광고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가 단순히 그냥 구매를 할 정도의 객단가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기본이 이제 몇백만 원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구매 전환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 타겟을 할 수 있는 이제 매체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이 이제 그런 타깃이 불가한 건 아니지만 매체 지면이나 이런 선별 역시도 구글은 좀 먼저 광고를 라이브 하고 그 뒤에 저희가 직접 다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메타만 그리고 재상님은 메타랑 GFA만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네. 보니까 웨딩링 같은 거를 좀 스포츠 뉴스나 경제 뉴스에서 보고 구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면을 거르는 것도 되게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효율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메타 광고에서? 브랜딩에 좀 영향이 있었나요? 네, 저는 비교적 그래도 메타를 사용했을 때 브랜딩 할 때 도움이 됐던 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팔로워 숫자 증가가 있고 네네. 두 번째로는 네. 메타를 사용하면은 그 휴대폰 화면을 하나를 통으로 채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쇼핑 검색이나 다른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보다 네. 리뷰 숫자 같은 것도 훨씬 유리했고요. 네. 그리고 한 화면을 좀 통으로 보여준다는 게 네. 소비자 입장에서 좀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해서 네. 그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들 활용해서 네. 또 많이 브랜딩을 했었고요. 그러면 뭐 제가 정리를 이제 해드리자면 먼저 1차적으로 피드 또 메타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광고가 뜨면 우리가 그 광고 계정을 들어가 보면 그 광고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피드들이나 네. 스토리 하이라이트 만들어 놓은 거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신규 브랜드를 파악을 할 때 그 계정을 꼭 들어가 봐서 그 피드들을 통해서 아, 이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항상 체크를 먼저 해요. 아무래도 뭐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거나 이런 거 역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피드를 통해서 이 브랜드 결을 보고 이 브랜드 좀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나랑 맞을 것 같은데 하면 그때 저는 사이트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상님도 그렇게 피드로 먼저 브랜딩을 하시고 그게 좀 효과가 있으니까 팔로워 수가 증가를 하셨던 거겠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브랜딩에는 목적에는 확실히 활용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를 이제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는 그냥 판매 목적으로 아예 활용을 했고요. 왜냐면 해당 업체는 쇼룸이 있기는 하지만 쇼룸이 메인은 아니었어요. 거의 서브 느낌이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운영을 하셨던 매체여서 저는 그 전환을 이제 목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메타 광고만 운영을 했습니다. 네이버 SA나 다른 GFA나 뭐 구글 광고 다 활용하지 않았고요. 근데 네이버 SA는 그럼 왜 활용을 안 하시냐? 사실 되게 많은 업종들이 기본으로 활용하는 매체잖아요. 네. 근데 방금 위에서 이제 구글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서 뭐 여자 14K 반지, 여자 18K 반지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상품군이 맞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주얼리는 또 특징이 뭐냐면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업체별로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고 주얼리는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같은 디자인이어도 우리는 금 함량이 더 많아. 네, 맞아요. 이거를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메인 그 쇼핑 검색 그건 사실 상세 페이지에서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입을 늘려야 되는데 쇼핑 검색에서 유입을 늘리기는 너무 힘들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로 유입을 늘리자 해서 메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주얼리 업종이 광고하기가 조금 고려할 점이 쉽지 않은 많다고 것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다른 뷰티 업종이나 밀키트나 다 똑같이 경쟁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주얼리는 그 업체만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소구점을 잡는 게 다른 업종들보다는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저는 근데 그럼에도 웨딩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네네. 없이 쇼핑 검색에 병행을 했었거든요. 네. 웨딩링을 한 번 보고 그냥 바로 사진 않고 네. 다른 데랑 비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경쟁이 정말 심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쇼핑 검색도 같이 운영을 했었고 쇼핑 네. 검색에서도 구매 전환이 어느 정도는 좀 광고주분께서 만족할 정도의 구매 전환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쇼핑 검색에서 진짜 저는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진짜 열심히 찾으셨나 봐요. 쇼핑 검색 쉽지 않은데 주얼리. 경쟁이 정말 빡세고요. 네. 아무래도 주얼리 업종이 정말 빡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얼리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고 메타는 저희 둘 다 이제 활용했던 매체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총 크게 5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혹시 더 뭐 권장드리고 싶은 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인 만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네네. 소재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네. 문제상 마케터나 한수인 마케터님에게 문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동안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주말이어도 괜찮고 언제든지 문의 있으시면 저희 여기 위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바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주제나 업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방송 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금요일 저녁인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